안녕하세요. 알찬 부동산 채널 알토란 부동산 TV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가덕도를 방문하면 가볼 만한 곳입니다. 본건은 부산에서도 최남단인 가덕도에 있습니다. 본 경매 사건은 하나의 사건 본회에 2개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경매 물건은 2번입니다. 감정 가격은 3억 8,600만원, 최저 매각 가격은 64%인 2억 4,700만원이며 배차는 3차이고 매각기일은 25년 2월 18일입니다. 물건 번호가 있어도 입찰 방식은 동일합니다. 기일 내역을 보시면 2차례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와 약 5km 떨어져 있습니다. 본건의 주의 현황입니다. 본건은 산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진입로에 경사가 있습니다. 진입로는 폭이 약 4m의 세면 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본건입니다. 전면에 블러 처리가 된 것은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 곳입니다. 건축 면적은 19.1평, 연면적은 29.8평, 토지 면적은 105.9평, 사용 승인일자는 2017년 7월 4일로서 7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주차장 옆에 출입구가 있으며 계단이 있습니다. 본건에서는 전경이 잘 안보여서 위치를 이동하여 바라본 바다뷰입니다. 건물의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동향입니다. 주택의 주위에 나무가 우거져서 주택의 촬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이 있습니다. 외벽은 드라이비트 및 징크 판넬 등 마감, 내벽은 벽지 도배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는 하이샤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수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산광역시 가덕도 신공항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 9월 17일 날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666만 9천 제곱미터, 약 202만 평 규모로 공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2029년 12월 달 계약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 부분에 13조 4,900억 원, 도로 부분에 5,200억 원, 철도 부분에 1조 2,7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과거사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을 기점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가덕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권과 부산 경남권에서 서로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영남권 신공항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후보지는 영남 또는 가덕도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후보지가 밀양 또는 가덕도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박근혜 정권 때는 후보지가
김해공항 연장 확정으로 또 얘기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또 갈등이 심해지니까 20년 1월달에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이때 백지화 선언할 때 김해 신공장 백지화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투자자가 많아 땅값이 반짝 상승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 3월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을 발표하면서 가덕도로 확정이 됩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었고, 부산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현재 가덕도 사유지는 79%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20에서 30년 전에 미리 구매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매했던 사람들이 지금 덕을 보고 있고, 지가가 상승해서 덕을 보고 있고, 이 당시에 밀량을 한다고 해서 밀량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실패를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실패를 받겠죠. 가덕도 신공항을 발표하면서 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매매 문의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최근 기사 내용입니다. 25년 2월 6일자 신문을 보시면은 현지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하면 가덕도 신공항이 처음으로 떠올랐을 때 가덕도 내 땅값은 물론 강서구의 아파트의 호가가 1억에서 2억씩 엄청 뛴 적도 있었고, 수년간 지속된 사업 지연으로 초구매 아니면 팔리지 않는 상황도 있었다. 현재는 올해 3월 중에 열리는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에 문의가 오긴 하지만 최근 지방 신공항 참사로 인한 주류 충돌 우려와 내려가지 않는 호가에 거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105.9평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1년 2월 15일에서 26년 2월 14일까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지정되었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토지 투기와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1조,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인구 현황입니다. 2025년 1월달에 강서구 인구는 14만 2,800명입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0에서 14세 인구는 2021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감소하였습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현황을 보시면 21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감소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연령대를 보시면 2015년에서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동산 전망을 구글의 AI인 제모나이에게 문의해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산 및 경남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주변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가덕도와 인접한 강서구, 서하구, 영도구 등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호재로서 주변 지역 개발도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상업시설, 주거단지, 관광인프라 등이 확충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유치로서 국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물류 거점 확보, 관광객 증가 등이 예상된다. 투기 과열, 신공항 건설 호재로 투기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유입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 신공항 건설과 함께 주변 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면 주택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지연,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결론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산 및 경남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투기 과열, 공급 과잉, 개발 지연 등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 시에는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겠습니다. 본권은 여기입니다. 본권에 접하는 도로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큰 도로로 나가겠습니다. 이쪽 일부분은 지목이 국어인 국유지입니다. 이쪽은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입니다. 그러므로 본 도로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면은 본권은 여기입니다. 본권과 접한 도로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도로로 나옵니다. 건축물의 평면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으나 이 글씨가 희미해서 보이는 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현관입니다. 우측이 방입니다. 여기가 주방이고 거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로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창고입니다. 여기가 욕실입니다. 2층입니다. 여기가 복도고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방으로 보입니다. 방이고 여기 방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2층인데 기재된 내용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위반 건축물 기재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황 조사서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정보에 임대차 관계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시면 본권 지상에는 수종 미상의 수목 등이 쏘잖아 점유 건의나 수량 면적 등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는 바 토지의 정확한 면적과 위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다.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 체류 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제시의 수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말소사항을 제외한 등기사항 증명서 유효사항입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4년 9월 24일에 토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약 3년 후에 2017년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달에 은행으로부터 건저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에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2023년 6월 달에는 개인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2023년 11월 달에 대출금을 받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토지 등기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2017년 8월 30일에 설정한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모든 권리는 말소합니다. 토지 등기부도 모두 말소합니다. 따라서 최고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겠습니다. 본건의 가격 분석입니다. 토지와 건물과 제시회를 포함하여 3억 8,600만원에 감정평가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과 제시회의 상세 내역입니다. 제시회는 수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감정가로 토지는 평당 240만원, 건물은 평당 340만원, 제시회는 660만원입니다. 최저 입찰가 64%로 계산 시 토지는 150만원, 건물은 220만원, 제시회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 분석입니다. 현재 경매에 나온 주택입니다. 본 경매와 함께 옆에 전도 같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전은 물건 번호가 1번이고 주택은 물건 번호가 2번입니다. 현재 비교주택은 바로 옆에 있는 주택으로서 20년 7월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억 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비교주택의 거래 시점은 20년 7월입니다. 거래금액 4억 1천만원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 토지 단가는 294만원이 나옵니다. 본건은 토지는 감정가로 240만원이 나오고 최저가로 15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건물 단가는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본건과 비교주택의 건물을 보시면 건물 외관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09년이고 본건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7년입니다. 그러므로 본건주택의 건물 가격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주택의 건물 연면적은 37평입니다. 37평이고 비교주택의 연면적은 28평입니다. 요약한 감정평가서입니다. 본건의 입찰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찰이 되면 다음 회차에 입찰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